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아탈란타 vs 크레모네세. 아탈란타는 3-4-3으로 후방 빌드업과 윙백 전진을 동시에 가져가며 크르스토비치의 박스 장악력과 대 케텔라에르의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을 중심으로 공격을 설계한다. 중원에서는 에데르송이 전진 후퇴를 반복하며 압박 강도와 세컨볼 경쟁력을 끌어올려 상대가 걷어낸 볼을 다시 가져오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유와 세컨볼 모두에서 우위를 넓혀가는 쪽이 될 가능성이 크다. 크레모넷에는 3, 5, 2로 중앙 숫자를 앞세워 초반에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지만 문제는 경기 후반부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이다. 후반에는 세컨볼 대처와 수비 지역 커버링이 한 박자씩 늦어지고 라인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집중력까지 떨어지다 보니 단순한 크로스와 세컨볼 처리에서도 위기를 반복적으로 허용한다. 이 흐름은 아탈란타에게는 매우 편한 그림이다. 에데르송이 후반 승부처에서 더 과감하게 라인을 끌어올리고 때 케텔라이르가 하프 스페이스를 넓게 사용하며 박스 근처에서 볼을 끌어당기면 크레모네스의 느려진 수비 반응은 그대로 노출된다.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와 컵백, 그리고 박스 밖에서 에데르송이 준비하는 세컨볼 슈팅까지 더해지면 후반 70분 이후 구간에서 쐐기골이 나올 수 있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크레모네스 입장에서는 보나촐리의 마무리와 제르빈의 역습 한두 번에 기대해야 하지만 그라시를 포함한 중원과 수비 라인이 동시에 버텨줘야 하는 조건이 까다롭다. 반면에 아탈란타는 교체 자원을 통해 윙백과 이선의 활동량을 유지하면서 마지막까지 라인을 밀어붙이며 상대 수비를 누를 수 있는 쪽이다. 결국 후반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볼과 커버링이 늦어지는 팀과 라인을 밀어붙이며 간격을 압축하는 팀의 싸움이라면 방향은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이 매치업에서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쪽이 에데르송과 대 케텔라이르를 보유한 아탈란타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탈란타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AS 로마 vs 칼리아리. 이 경기는 전력과 전술 완성도에서 AS 로마가 한 단계 위에 있는 매치업이다. AS 로마는 3-4-1 이 구조를 기반으로 코네가 더블 볼란치 라인에서 빌드업 방향을 바꿔주는 순간 공격이 살아난다. 한쪽으로 압박이 몰리면 코네가 방향을 전환해 반대측으로 전개하고 그 타이밍에 윙백과 엘 샤라위가 폭을 넓히며 터치라인을 점유한다. 이때 퍼거스는 하프스페이스로 세컨드 침투를 시도하며 일선의 움직임 뒤에서 마무리각을 찾는다. 좌우 윙포워드가 폭을 넓히며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세컨드 침투를 통해서 칼리아리의 최종 수비를 와르르 무너뜨릴 것이다. 코네의 방향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칼리아리 중원은 공과 사람을 동시에 쫓아야 해 수비 간격이 헐거워진다. 이때 엘 샤라위가 안으로 좁혀 들어오고 퍼거슨이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 칼리아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먼저 막을지 선택지가 꼬이게 된다. 반면 칼리아리는 4-3-3에서 킬릭 소이와 지토르 본보, 아도포를 축으로 역습을 노리지만 후방 빌드업이 흔들리는 순간 공격 전개가 단선적이 된다. AS 로마가 전방 압박으로 첫 패스를 제안하면 칼리아리는 롱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공이 세컨볼 상황으로 흘러나갈 때 중원 싸움에서 밀릴 위험이 크다. 세컨볼 경쟁에서 뒤지기 시작하면 칼리아리는 수비 라인을 박스 근처로 더 밀어넣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박스 외곽에서 로마 이선의 슈팅 찬스가 늘어난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AS 로마는 제공권과 세컨드 찬스를 활용해 득점 기회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전력 차이가 발생되는 매치업은 승무패로 접근하기보다는 차라리 언어보로 접근해서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AS 로마의 공격력과 칼리아리의 수비 불안, 역습 시도까지 감안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그래도 기본적인 경기 흐름은 AS 로마가 공을 쥐고 빌드업을 조절하며 칼리아리는 버티면서 역습 타이밍을 엿보는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승패 측면에서는 AS 로마 쪽 기대값이 높고 득점 관점에서는 오버 방향이 더 설득력 있는 그림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로마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비아레알 vs 에스파뇰. 비아레알은 전반부터 점유와 전개를 통해 경기를 풀지만 진짜 강점은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진영 깊숙한 곳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는 구간에 있다. 알베르토 모레이로가 좌측에서 반복적으로 돌파를 시도하며 하프라인 위부터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수비수를 계속 1대1 상황으로 끌어낸다. 이렇게 돌파와 컷백이 몇 차례 반복되면 에스파뇰 측면 수비는 뒤로만 물러서며 태클 타이밍을 잃고 안쪽 커버가 느려지는 장면이 나오기 쉽다. 그 타이밍에 세컨드 라인에서 파레오가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하면 박스 안제라르 모레노와의 삼각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모레노는 박스 안에서 센터백 사이를 파고들며 컷백이나 낮은 크로스가 들어올 때마다 앞선 혹은 뒷선의 위치를 잡아 슈팅 찬스를 노린다. 파레오는 박스 외곽 하프 스페이스에서 떨어지는 세컨 찬스를 노리면서 직접 슈팅과 라스트 패스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위치를 계속 점유한다. 이 구조에서는 한 번의 컷백 이후 박스 안에서 혼전 상황이 벌어지고 파레오의 침투와 모레노의 위치 선정이 합쳐지면 골문 앞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한 방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아레알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파울을 유도할 경우 파레오의 정교한 프리킥 능력은 또 하나의 직격탄 카드가 된다. 벽을 넘겨 감아차는 킥뿐 아니라
수비와 골키퍼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 낮은 프리킥 선택까지 갖추고 있어 세트피스 한 번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에스파뇰은 키케 가르시아를 활용해 롱볼과 크로스로 버티려 하겠지만 지원 숫자가 적으면 세컨볼 경쟁에서 밀려 2차 공격을 허용할 위험이 크다. 하비 푸아도가 역습 상황에서 측면으로 빠져 전개를 풀 수는 있지만 라인을 너무 낮게 두면 공격 전환 때 거리 자체가 길어진다. 엑스포지토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진 패스로 균형을 잡으려 하겠지만 비아레알이 후반에 템포를 올리면 커버해야 할 폭이 지나치게 넓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아레알의 측면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점유는 늘어나고 에스파뇰의 수비는 박스 안과 외곽을 동시에 막기 어려운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후반에 상대 진영 깊숙한 구역에서 속도를 올리는 팀과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간격이 벌어지는 팀의 대결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구조에서 파레오의 킥과 모레이로의 돌파, 모레노의 위치 선정까지 겹치면 경기 막판일수록 비아레알 쪽 득점 기대값이 자연스럽게 커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비아레알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